예, 시장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투자 전략들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어떤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보자는 의미에서 자동차 부품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물론 뭐 환율에 의한 착시도 있었다지만 그래도 어떤 신차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뭐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관련 부품주들도 곽강을 받고 있고 뭐 하락장에서도 만도도 뭐 선방을 오늘 장에서 해주고 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이제 자동차 완성차는 사실 주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올라서 좀 부담됐는데 저도 이제 부품주들 한번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도 너무나 싼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고요. 그 현대차 그룹이 사실 작년까지 정말 힘들었던 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뭐 연초만 되면 항상 뭐 올해 좋아질 거다 이런 또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4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그러니까 중국은 또 기대를 했는데 중국이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결국엔 미국 쪽에서 약간 승부를 잘못 건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SUV 쪽으로 상당히 좀 그 모든 포지션들이 다 성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현대차는 사실 뭐 소나타라든가 아반떼 같은 세단 비중이 되게 높아요. 높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에 좀 맞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연비가 상당히 또 중요할 때는 뭐 예전에 고유가 시대에는 SUV보다는 사실 그런 소형차가 더 각광을 받았죠. 근데 유가가 싸지다 보니까 픽업 트럭이라든가 SUV 쪽 수요는 늘어나는데 현대차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에 너무 안주하고 있었죠. 근데 정의선 부회장이 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경영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2017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올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뭐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기아차의 뭐 셀토스라든가 또 현대차 소형 그 SUV가 이제 그 베뉴라는 이름으로 좀 나왔는데 뭐 디자인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거는 베뉴부터 시작해가지고 팰리세이드 요즘에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굉장히 대형 SUV인데 이게 사실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 이맘때나 대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대형까지 풀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제네시스도 GV80이라고 이번에 이제 가을 정도에 아마 새로운 SUV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미엄급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UV 풀 라인업을 드디어 현대차가 완전히 다 갖췄어요. 그렇게 돼서 팰리세이드가 이제 이번 7월부터 미국에 정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미 기아차 같은 경우는 텔룰라이드가 올해 상반기 출시돼가지고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SUV는 사실 빅품사 입장에서 왜 좋냐면 세단에 비해서 들어가는 부품도 많지만 단가 자체가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고단가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비싼 차잖아요, SUV 자체가. 그래서 부품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이 라인업이 갖춰질 때까지 부품사들은 움직이질 못했어요. 완성차 먼저 가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이 부품사들도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사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 물론 아무 부품사나 하시면 안 되겠고 거기 SUV 쪽에 좀 특화된 그런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 그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포트폴리오 좀 구성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그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대기아차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부품 쪽으로 한다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만도 아니면 뭐 현대모비스 뭐 그쪽인데 혹시 그러면 탑픽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두 종목 그냥 말씀드릴 텐데 만도랑 평화전공인데요. 이제 만도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특히 ADAS라고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쪽에 관련돼 가지고 특화된 이제 뭐 부품을 잘 만들고 있는데 뭐 요즘에 자동차 보면 대부분 이제 그 ADAS가 좀 많이 탑재가 돼 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이탈하면 갑자기 경보음이 울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ADAS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현대차의 기본으로 다 달리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이제 SUV 같은 모델에는 굉장히 고단가로 이게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만도가 사실 중국 자동차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자까지 좀 날 정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ADAS 쪽은 매출액이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중국은 역시 예상대로 안 좋았는데 이쪽 ADAS 쪽에서는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팰리세이드 증산했다는데 합의했다는 거 아마 얼마 전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노사 간에. 그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10만 대를 생산하는 게 원래 1년 목표치인데 그게 5만 대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만도 주가에도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도가 최근에 좀 단기로는 부담이 됩니다. 많이 올랐는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지금 여전히 너무나 아직도 싸기 때문에 지금 한 4만 원까지는 뭐 여전히 갭이 남아 있어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좀 매수 관점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평화전공은 지금도 저는 부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도어락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이제 개폐할 때 그런 도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북미 시장에 기아차나 현대차 이제 같이 그쪽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에도 좀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 있기 때문에 현지 시장에서 지금 북미 쪽에서 워낙 차가 잘 팔리니까 그쪽에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자산 가치가 지금 PBR,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PBR이라 그러잖아요. PBR 개념으로 0.3배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부품사 전체적으로 작년에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의 뭐 현대차 그룹사, 그러니까 현대차의 이렇게 협력사 중에 몇 곳이 뭐 망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작년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적자도 나고 그럴 정도로 부품사들이, 그러니까 너무 위기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다 버려버린 거죠. 회사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아, 현대차 이제 안 되는구나. 버려서 평화전공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한때 2, 3만 원 하던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 자산 가치의 0.3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가 좀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적정 주가로는 15,000원에서 저는 2만 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내년까지 이런 SUV 풀 라인업을 구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 어떤 부품도 같이 납품하는 평화전공도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차 갈 동안 그동안 사실 못 갔어요. 그래서 평화전공은 뭐 단기로도 부담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도 너무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측면에서도 만도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진했어도 한국이랑 북미에서 잘 나가서 네. 좀 잘 나온 거잖아요. 네. 평화전공도 그러면 북미면 같이 갈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이제 평화전공은 사실 뭐 물론 중국 쪽도 있는데 예. 평화전공은 사실 미국하고 유럽 쪽이 좀 비중이 높아서 중국 리스크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면에서는 평화전공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도 하고 평화전공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니켈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공급 문제가 있어서 한 달 사이에 20% 정도 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럼 어떤 그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요즘에 뭐 시장이 뭐 어려운 상태에서도 원자재 가격들이 좀 갑자기 막 꿈틀꿈틀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니켈인데, 네. 근데 니켈 하면 여러분들 다들 뭐 스테인리스 원료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스테인리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호재가 하나 있는 게 중국에서 8월 1일부터 그 가정용 수도 배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구리라든가 스테인 소재로 바꾸는 것을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스테인리스 앞으로 수요가 크게 급증할 수 있겠죠. 중국에 있는 거 다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공고를 했다 그래요. 강제는 아닌데, 예. 근데 사실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하자고 하면 해야죠. 공고했다는 얘기는 그냥 강제로 하라는 예. 얘기죠. 사실 어떻게 의미를 보자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쪽 구리 아니면 스테인리스 쪽으로 바꿀 텐데 결국 그렇게 봤을 때 니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인리스를 만들려면 니켈을 가지고 만드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좀 모멘텀이 좀 생겼고,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뭐냐면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 니켈 광석 수출 금지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24% 생산량으로 전 세계 그 니켈 그 생산량의 1등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이게 아직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단은 지금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앞으로 생산량이 단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니켈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호재가 있고, 마지막으로 수요 측면에서 니켈이 예전에는 당연히 안 쓰였던 분야가 바로 이제 양극재입니다. 배터리 양극재인데 무슨 얘기냐면 NC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NCM, 양극재, 뭐 NCM 811, 뭐 62 이런 거 들어보셨을 때 뭐냐면은 N자가 니켈의 약자고요. 네. C가 코발트, 그다음에 M이 망간인데 이 N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N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나오는 게 보통의 622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니켈 함유량이 60%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가 니켈이 그러니까 80%가 들어가는 NCM 811을 또 최근에 많이 채택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코발트랑 망간 비중을 줄이고 니켈 쪽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 양극재 소재로. 그러면은
니켈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이 전기차 쪽은 그래서 양극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최근에 니켈 가격이 올라간 거는 그런 요인들이 잡혔다. 근데 이게 니켈 가격이 그냥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단발성 재료들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재료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근데 국내에서 제가 좀 종목들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스테인리스 만드는 기업들은 많이 있어요. 황금 ST나 뭐 여러 가지 뭐 포스코도 있고 또 세아베스틸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근데 스테인리스 쪽은 여전히 뭐 그러니까 중국 쪽 수요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역시 전기차 배터리 쪽이 조금 더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2분기 실적 물론 안 좋게 나왔지만 이미 다 지나간 이슈가 됐고 ESS 화재 때문이고요. 그거 다 지나갔고 양극재 이번에 증설했는데 NCM이 아까 6위에서 8위로 이제 비중이 확대되면서 니켈 가격이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양극재 회사들은 그걸 다 재고로 잡아놓기 때문에 니켈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그 어떤 재고 자산 평가익이 붙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표 양극재 회사로 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포스코 케미칼 이쪽 관련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양극재하고 증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냥 네. 드는 생각인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LG화학도 근데 LG화학은 사실은 배터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양극재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그걸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도 일본 기업에서도 수입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이번에 또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어요. 배터리 쪽. 그래서 네. 포스코 케미칼 수혜인데 근데 문제는 LG화학의 지금 문제가 석유화학 비중이 아직도 70%예요. 아시겠지만 7대 3으로 전기차가 네네. 적기 때문에 석유화학 쪽 좀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니켈 가격 이거 하나만 본다면 그냥 차라리 양극재 회사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켈 가격 상승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종목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역시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증시 체크 포인트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좀 어디에 초점 맞추고 계세요? 다음 주에 이슈가 좀 많이 있죠. 근데 그 7월 30일, 31일 날 뭐 미중 무역 협상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 그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일 이 분쟁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31일 날 FOMC 회의 열리는데 아마 금리는 0.25% 그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시장에 반영됐으니까 큰 재료는 아닌 것 같고 31일 날 이제 중국 제조 PMI 발표되는데 어떻게 발표될지 한번 체크하시고 중요한 건 8월 2일 날 날짜가 나온 것 같은데 일본 강요회의에서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거 그거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근데 오히려 저는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냥 시간 끄는 것보다. 왜냐하면 증시가 자꾸 한 해 만에 그러니까 불확실성만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악재는 그냥 차라리 반영되는 게 낫거든요. 미리. 그래서 8월 2일 날 그거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뉴스 챙겨보시고 어쨌든 지금 어렵고 기관들 자꾸 손절 나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코스피 어쨌든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도보다는 한번 다음 주는 이런 이슈 챙겨보시면서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얘기해 주셨던 다음 주 포인트들이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미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저점인 만큼 좀 더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